이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두 가지 정도가 필요했는데요. 첫째로 116번에서 설명드렸던 have의 여러 가지 쓰임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고, 그 중에서 have의 사역동사로의 쓰임을 알고 계셔야 하죠. have는 사역동사로 쓰이면 의미가 가지다가 아니라 하게 하다, 시키다 라는 뜻이고, 그쵸?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격 보호로 사역동사일 때 주로 PP형이 나오거나 아니면 동사 원형이 나오죠. 그쵸? 목적어하고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능동이라면 동사 원형이 나오는 거지만 수동이라면 PP형이 나오는 거였죠.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We had the carpets cleaned. 여기 목적어는 carpets고 목적격 보호는 cleaned.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카페트하고 청소하다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세요. 카페트는 청소가 되는 거죠. 되는 것, 수동 관계여서 PP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 알고 계셔야 됐었어요. 사역동사일 때 목적어하고 목적격 관계가 수동이면은 목적격 보호에 PP형이 나온다. 이제 그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동사가 clean처럼 그냥 한 단어로 이루어진 타동사도 있지만 어떤 동사들은 뒤에 명사를 취할 때 전치사나 부사를 달고 있기도 해요. 그쵸? 전치사나 부사가 추가됨으로써 이 단어의 의미가 강조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 전체의 의미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pass on 이 그런 경우인데 다른 예로는 deal with 같은 토익 공부하시면 deal with 같은 표현이 많이 보이시거든요. 그쵸? 쉬운 예로는 look at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뭐를 보다라고 할 때 look 다음에 at을 달고 다니죠. 그쵸? 이런 것처럼 이런 단어들은 수동이 되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이런 clean 같은 단어는 봐봐요. I clean the room 이라고 하면 내가 그 방을 청소했다. 이게 수동이 되면은 the room이 주어가 되고 the room was clean. 청소가 됐다. 그 방은 청소가 됐다.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쵸? 뒤에 보면은 수동일 때 물론 행위자가 뒤에 올 수도 있지만 행위자를 지금 생략한 경우입니다. The room was clean. 방이 청소가 됐다. 이 부분을 보면은 마지막에 그냥 동사로 끝나게 돼요. 그쵸? 근데 이런 표현들은 수동이 되면은 자, I will deal with the problem. 이렇게 볼게요. I will deal with the problem. 내가 그 문제를 다룰 거다. 이렇게. 이 문제를 수동으로 하면은 또 마찬가지 the problem 이 주어가 되고 the problem will be 하고 뒤에 나오는 말이 여기가 dealt with 하고 이렇게 전치사로 끝나게 됩니다. 전치사나 부사로. 그쵸? 이런 것처럼 수동 부분의 끝이 이렇게 동사가 아니라 전치사나 부사가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부사는 이 전치사나 부사는 앞에 있는 동사에 연결된 거죠. 뒤에 나오는 명사가 뒤에 나와야 되는 표현 아니에요. 뒤에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뭐 deal with라든지 look at이라든지 pass on 같은 표현은 뒤에 전치사나 부사를 달고 있고 그것이 동사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수동이 됐을 때는 그냥 끝이 전치사가 되고 이 전치사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명사가 나오면 오히려 틀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첫째 have 목적어 pp가 나오는 구조, 그리고 pass on 이라고 하는 표현은 on을 동사의 on을 항상 달고 있다는 거를 감안하고 이 문제를 보면은 구조가 조금 파악이 되실 거예요. 이 사람이 will have the information passed on. will have 동사가 있죠. 그리고 the information이 여기가 목적어예요. 목적어를 pass on은 전달하다, 넘겨주다 라는 뜻인데 뒤에 PP형이 나온 거죠. 왜냐면 정보하고 전달의 관계를 생각하면은 수동이기 때문에 will have the information passed on. 그리고 이
수동의 끝부분은 on입니다. on 다음에 명사가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on은 pass에 연결되는 표현이죠. 그러면 이 자체로 여기까지가 완전한 절로 이 사람은 will have the information passed on. 그 정보를 전달되게 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쵸? 이 정보를 전달되게 할 것이다 라는 뜻이고 뒤에 이 on으로 끝났지만 on 뒤에 명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쵸? 그래가지고 이런 명사 표현은 들어갈 수 없겠죠. 이런 것들 이건 함정이었어요. 함정이고 끝나고 여기서 완전한 절이고 완전한 절에 뭐가 추가될 때는 뭐가 들어갑니까? 부사 표현이 들어가죠. 전달되게 할 건데 immediately 즉시로 전달되게 할 거다. 누구한테? To his supervisor 상관한테 이런 문장이었네요. 마지막으로 이 어휘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만 드릴게요. 이거는 119번 문제 해결하는 데는 아무 상관은 없었는데 이렇게 뒤에 전치사나 부사를 달고 있는 표현이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뭐 look at 이나 deal with 같은 표현도 전치사나 부사를 달고 다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기도 해요. 어떻게 다르냐면 look at 이나 deal with 같은 거는 두 개가 항상 붙어 있거든요. 근데 어떤 표현들은 이 pass on 같은 표현은 뒤에 on이 바로 붙어 있기도 하고 떨어져 있기도 해요. 뭐 다른 예로는 look over 이라든지 검토하다 이럴 때 look하고 over이 붙어 있기도 하고 떨어져 있기도 합니다. 이런 거를 우리나라 문법 용어로는 이어동사라고 해요. 이어동사. 문법책에 이어동사 이런 것이 나오면 이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예문을 보면은 여기에서는 pass on이 붙어 있죠? 근데 여기에서는 pass하고 on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쵸? Did you pass on my message to him? 너 내 메시지를 그 사람한테 전달했어? 이런 뜻인데 메시지를 전달하다 pass on my message pass on이 붙어 있는데 이 표현이 떨어지더라도 똑같은 뜻이에요. pass my message on Did you pass my message on to him? 이렇게 해도 똑같은 뜻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중간이 명사가 아니라 대명사가 될 때는 항상 이 중간에 와야 돼요. 그러니까 명사일 때는 pass하고 on 사이에 와도 되고 pass하고 on이 붙고 그 뒤로 와도 되지만 대명사일 때는 만약에 it이라고 해볼게요. 그럴 때는 항상 중간에 들어가요. pass it on 이렇게. Did you pass it on to him? 이렇게. 그래서 대명사일 때는 항상 중간에 오고 명사일 때는 중간에 와도 되고 뒤에 와도 되고 밑에 표현은 명사인데 중간에 온 경우에요. Pass the book on to me. 그 책을 나한테 전달해줘. 나한테 넘겨줘. When you've finished with it. 네가 그 책을 다 읽었을 때